안녕하세요. 이혼 2년차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써보네요. 20대 초반에 혼전 임신으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성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건 고쳤으면 되는 줄 알았네요. 그 당시 제 가치관이 생명은 절대 없애지 않는다였기에 저를 잡으려고 일부러 아기를 생기게 했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 한 번으로 설마 했던 제가 정말 바보 멍청이었죠. 싸우면 무조건 욕은 기본이고 인신공격에 심하면 때리진 않아도 힘을 쓰기까지 했었지만 그 뒤엔 잘못했다 싹싹 빌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남 생각은 전혀 안 해도 자기 다음으로 나와 아기 생각은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참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하려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존심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남들한테 으이그, 니들 어릴 때 결혼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도 듣기 싫었고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은 걸 알았기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어 아득바득 참았었네요. 근데 진짜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성격 더러운 것도 싫지만 대신 돈이라도 잘 벌어왔으면 참았으려나 몰라요. 근데 일도 한 달하고 간도 석 달하고 간도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했죠. 직장 다니는 저를 대신해서 아이 유치원 행사를 다 가주셔서요. 근데 왜 이것저것 알아보는 건 또 못하는 건지. 성격 더러운 건 집에서만 더럽지 않고 밖에서도 똑같이 더러웠습니다. 아주 공평하죠. 그래도 양약 강강은 아니라서 얼마나 멋있는지. 운전하다 누가 자기한테 시비 건다 싶으면 상대가 누구건 간에 난리가 납니다. 아기가 타고 있건 말건 간에 하이빔의 클락션은 기본이고 끼어들어 급브레이크까지 밟는 보복 운전도 최고예요. 오죽하면 제가 너무 무서워 차라리 내려서 싸우라고 합니다. 차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요. 웃긴 건 싸우지 말라 그러면 저랑 싸워요. 지 편 안 든다고. 무슨 년 이런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들어도 가짜낼 정도네요. 어쩌다 친구라도 만나러 나가면 싸우고 나가야 합니다. 아이를 본인한테 맡겨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친정 엄마한테 맡겨도 싸우거든요.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저 남자 문제 일으켜본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외모도 평범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애기 엄마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보통 여자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 약속이라고는 정말 많아봐야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냥 꼴보기 싫은 거죠. 지 없이 재밌게 지내는 게. 사실 공처가나 애처가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애정 없는 집착에 정말 신물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라도 잘 보나요? 아이 돌전이었나? 쉬는 날 싸우고 아이를 놓고 집에서 나왔더니 혼자 아이를 못 봐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저한테 먼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죠? 그 때문에 당시 친정엄마와 약속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싸우든 이혼을 하든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기로. 못 볼 수도 있다 생각하면 무서워서 아이한테 정 못 붙일 것 같다고 꼭 제가 데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해서 그 이후 남편과 한 번 더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한텐 능글맞게
남편이 반성의 시간이 좀 필요해서 왔어. 하고 말했지만 제가 웃으며 말했음에도 밤새 우시더라고요. 그때 싸우고 나면 친정은 못 가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어 그 다음엔 돌쟁이 아기를 앞에 안고 뒤에는 기저귀 가방을 메고 새벽에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질까 싶어 한숨도 못 자고 있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해서 다음부턴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아이까지 데리고 왜 나가? 쫓아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 모텔에서의 하룻밤이 아직도 씁쓸한 기억이네요. 돌이켜보면 분명 좋은 기억도 많을 텐데 아이와 함께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거든요. 주말 중에 하루는 근교라도 꼭 나가려고 했고 1박 2일 일정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마저도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여행 가서도 피곤하다고 차에 있었던 것만 기억나네요. 왜 그렇게 바뀔 거라고 항상 믿어줬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편인데 전 남편과의 결혼만 놓고 보면 진짜 바보 모질이 멍청이에요. 저는 끼리끼리라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런 계획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인내심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끼리끼리로 묶이기가 너무 싫었는데 그때 저는 그 사람과 끼리끼리가 맞았겠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그 상태로 계속 같이 살게 되면 몸이든 마음이든 둘 중 하나는 죽을 것 같아 결국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이 남겨주고 간 건 20대에 발병한 암과 제 보물. 이렇게 2개네요. 다행히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 후 치료도 잘 끝낸 상태이고 제 보물도 잘 크고 있습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후련해지고 정말 안정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된 거겠죠. 솔직히 아직 증오하는 마음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 마음만 해치는 것 같아 이 또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쪽도 나름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아예 없는 듯이 살고 싶지만 아이 아빠라 어쩔 수 없이 드문드문 연락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튼 전에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느 분들 말씀대로 지팔직곤한 거죠. 남 탓할 거 있나요? 그래도 이쯤에서 털고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아이와 함께 알콩달콩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문득 지난 세월이 생각나 그냥 두서 없이 넋두리하듯 글을 써봤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헤어지는 용기도 필요한데 참 잘했어요. 워낙 빨리 아이를 낳았으니 금방 클 거고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하고 나면 본인 시간도 많을 겁니다. 그럼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지팔직곤의 아이콘이네요. 그렇게 아니라고 주변에서 말할 때 지만 꿋꿋하게 가는 것도 좀 멍청해 보이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본인도 성질 들어온 걸 알면서 결혼을 했다니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탈출하셨다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 꼭 명심하고 살아가세요. 아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전 남편과 연락하고 있고 불쌍한 인생이니 뭐니 하는 거 보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와 너무 비슷하시네요.
구구절절 얘기할 순 없지만 진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폭력도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저한테도 손대기에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에 바로 끝냈습니다. 님은 그 전에 잘 빠져나오셨네요. 치료도 잘 끝내셨다 하니 앞으로는 아이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요.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고 애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는 길입니다. 힘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